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이 제정을 촉구했던 차별금지법이 천신만고 끝에 발의됐습니다. 14년간 제정되지 못한 채 국회를 표류했던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년 설립 20주년을 맞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지선 스님이 연임됐습니다. 3년간 기념사업회를 이끄는 지선 스님은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민주인권기념관 설립을 꼽았습니다. 조열 모세포를 기증한 군법사의 선행이 귀갑이 되고 있습니다. 호국 1승사 주지 법기 스님은 14년 전 조열 모세포 기증을 약속했는데 일치자가 나오면 다시 기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불교TV가 마련한 아주 특별한 폰사진 공모전이 호응을 얻으며 마감한 가운데 총 700여 작품들이 접수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시상과 오프라인 전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10여 년에 걸쳐 1,200여 방의 크고 작은 정각석에 새겨 완성한 금강경이 23년 만에 귀처를 찾았습니다. 조성주 선생이 완성한 세계 최초 전각 금강경이 이천 천정사에 기증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의 첫째 날 보내드리는 BTN 뉴스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이 제정을 촉구했던 차별금지법이 천신만고 끝에 발의됐습니다. 14년간 제정되지 못한 채 국회를 표류했던 이유에 대해 최준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올해 주요 목표로 설정한 차별금지법 제정.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노무현 정부가 발의한 이래 국회에서도 6번이나 발의됐지만 반대 의견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된 채 14년이 흘렀습니다. 발의할 때마다 기독교 중에서도 전혀 차별금지법을 그 자체도 이해도 못하고 이해를 안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보수적인.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전화를 걸고 팩스를 넣고 문자를 보내 하루 종일 맨날 며칠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들이 그냥 포기하고 그랬던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해왔습니다. 지난달 29일 정의당 정혜영 의원을 대표로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를 비롯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어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당의 법안을 적극 지지하며 입법 추진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번 발의에 대해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독재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사회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져 가고 있어 다수당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론조사가 여러 번 이루어지는데 요즘 약 90% 가까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고 그리고 성적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폭넓게 이제 이해의 폭이 많이 넓어졌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많이 양심적인 사람들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가고 있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상당히 분위기든 상당히 우호적이고 불교계는 모든 생명은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조계종 사회노동위를 필두로 제정 촉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격주 목요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기도회를 봉행하고 여러 사회단체와 연대해 정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차별 행위가 금지될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국회에 한 번 더 촉구를 합니다. 14년간 제정되지 못한 채 국회를 표류하던 차별금지법이 이번 입법 발의와 인권위 권고를 통해 새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지선 스님이 연임됐습니다. 지선 스님은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민주인권기념관 설립을 꼽았습니다. 내년 2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사업회 계획을 윤호섭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제6대 이사장으로서 지난 3년간 조직을 이끌어온 지선 스님이 제7대 이사장에 연임되면서 총 6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의왕청사에서 임직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취임식을 진행한 지선 스님은 곧바로 공식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선 스님은 제6대 이사장을 맡았을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스스로를 바람개비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야만 돌아가는 바람개비처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기념사업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뜻입니다. 지선 스님은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을 꼽았습니다. 민중에 대한 국가폭력의 상징인 남영동 대공분실 부지에 마련되는 민주인권기념관은 현재 대공분실 일부를 보존하며 임시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기념관을 건립해 역사적 장소를 기억하고 민주화운동, 시민교육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 비민주적인, 비인권적인 만행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거기가 상징성이 있고 모든 사료도 모으고 또 강의도 하고 지금도 사람도 그 참배하고 교육받으러 많이 오거든요. 민주인권의 그 좋은 그 역사관 그런 성역화 같이 돼야 합니다. 누구나 그 민주주의를 생활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 장소가. 지선 스님은 민주화 운동 역사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탈종교화 시대에 각 종교가 신비주의와 기복주의에 집착하는 현상을 우려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종교계가 인간성을 상실하고 봉건주의적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교단 내 비민주성 극복에 힘써야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종교인들이 그 자기 교단이나 교리 내에 비민주적인 또 봉건적인 이런 걸 극복해야 한다. 민주화가 순환이 잘 되어서 이제 정말로 명실공히 고등 그 민주 시민으로서 거기까지 가려면은 민주주의 교육에 모든 교육에 상당한 중점을 둬야 한다. 지선 스님은 민주화 운동의 3보를 자유, 평등, 평화라고 규정하고 불교가 이에 가장 부합하는 종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자들이 공존과 공용의 가치를 되새겨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신이 후대에 잘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무소유 정신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앞으로 3년간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무소유, 무주무상 이런 생각을 채로 삼아서 활동하다 보면은 걸림이 없고 또 거기에 집착심에 그 애착이 끊어졌기 때문에 좋지 않겠는가 그런 각오로.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충남지회가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회장 유곡 스님 등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아름다운 동행에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00만 원력에 동참해줘서 감사하다며 비구니회 발전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곡 스님은 종단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회를 운영하고 100만 원력에 원만 회양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조열 모세포를 기증한 한 군법사의 선행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호국 1승사 주지 법기 스님은 14년 전 약속한 조열 모세포 기증을 실행에 옮겼는데요. 일치 환자가 나오면 또다시 기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육군 1군단 호국 1승사 주지 법기 스님이 한 생명을 살리는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유전자 일치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일산 국립암센터를 찾아 조혈 모세포를 기증한 겁니다. 양팔에 바늘을 꼽아 혈액 속에 있는 조혈 모세포를 추출하는 과정 동안 법기 스님은 환자에게 좋은 기운이 전해지길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 조혈 모세포가 더 이제 증식할 수 있도록 세포를 촉진하는 촉진제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세포 추출을 하게 되는데 한 5시간 정도 이제 헌혈하는 방식으로 해서 혈액에 있는 세포들을 추출을 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혈액들은 다시 이제 제 몸으로 넣는 절차가 있었고요.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캠페인을 통해 등록했던 조혈 모세포 기증 약속이 14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법기 스님은 지인의 아들이 혈액암에 걸려 병문안을 갔을 때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극히 낮은 확률의 유전자 일치 확률에도 불구하고 2년 전 또 다른 일치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사망해 이번에는 꼭 기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2년 전에 또 한 환우를 만났었는데 그때는 이제 기증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환자가 이제 좀 안 좋게 되는 바람에 기증을 못했는데 3월 달인가 처음 이제 전화가 왔었고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 받고 날짜 이제 조정하고. 법기 스님은 스님이자 군인으로서 한 생명을 살리는 데 동참한 것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은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또 일치 환자가 나타난다면 언제라도 기증할 마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님의 신분이기도 하지만은 군인의 신분도 제가 갖고 있는데 군인이라고 하면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또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국민들에게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좀 건강하게 잘 살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울산 백양사가 6.25를 맞아 울산 시민의 번영과 안녕을 위한 국태민안 수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백양사는 지난달 25일 경내에서 사단법인 태화문화진흥원과 함께 울산 시민의 번영과 안녕을 위한 2020년 국태민안 수륙대제를 개최하고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전후에 희생된 울산 지역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천도제를 진행했습니다. 주지 산홍스님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억울하게 숨진 영혼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수륙대제를 개최하게 됐다며 과거를 거울 삼아 오늘의 소중함을 인식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지역 57개 다회 108명의 차인이 올리는 육법공양과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의 법문이 이어졌으며 송철호 울산시장과 정가균 전 국회 부의장, 미래통합당 박성민 의원, 울산 불교신도회 이병호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사단법인 가야불교문화원이 지난달 25일 김해 충문탑에서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위령제는 가야불교문화원 이사장 성남스님, 은하사주지 해수스님, 구천암주지 강명스님, 전몰군경 유족회 박수환 김해시 지회장 등을 비롯해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위령제는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치렀던 순국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드높은 희생 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다짐의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사장 성남스님은 오늘날 평화로운 이 시대는 호국 영령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다며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고 꾸준히 위령제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TN 불교TV가 마련한 아주 특별한 폰사진 공모전이 큰 호응을 받으며 마감한 가운데 총 700여 작품들이 접수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시상과 오프라인 전시도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동근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햇살 가득한 사찰 안에 스님과 손을 맞잡은 여자아이의 모습이 흐뭇한 미소를 떠오르게 합니다. 산 정상에서 찍은 듯한 또 다른 사진은 일출의 장관을 포착하며 마치 전문가의 솜씨와 같은 착각을 들게 합니다. BTN 불교TV가 주최한 아주 특별한 폰사진 공모전 출품작들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색다른 힐링을 전하고자 마련된 행사는 사찰과 불교문화,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이 사진 속에 피어오르며 지난 3월 접수 이후 불교계의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스님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특수성과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는 점 등이 반영되며 100여 명이 넘는 스님이 참가해 총 700여 점이 접수됐습니다. 더불어 TV와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경로에서 스님들이 작품이 영상화돼 인기를 끌었고 사계절의 변화와 따스한 감성, 익살스러운 사진 등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에 BTN에서는 뜨거운 관심에 보답하고자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1차 내부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과 금상 등 총 33점을 선정해 이달 31일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BTN 사장 특별상도 추가해 130만 원 상당의 성지순례 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또 출품작과 수상작들을 대상으로 BTN 무상사 카페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추후에는 전국 교구본사에서 오프라인 순회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어 시상식 당일에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을 강의하며 참가자 전원에게 BTN 명예 기자증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폰사진 공모전을 통해 희망과 미디어 포교의 가치를 알린 BTN 불교TV.
공모전 심사 결과는 이달 중순경 BTN 홈페이지와 개별 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가 대조사전 상량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삼광사는 지난달 27일 대조사전 건립 현장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문덕스님, 주지 세운스님 등 4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대조사전 상량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작년 9월 기공식에 이어 상량식을 봉행한 대조사전은 면적 280제곱미터, 높이 18m의 화강석을 주 초석으로 한 중층 전각으로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에 이어 두 번째이며 말사로는 첫 번째로 건립됩니다. 삼광사 주지 세운스님은 이번 대조사전 상량과 건립을 통해 상월 원각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구제중생의 큰 원력을 성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릉 불교대학이 불교대학 19기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관음사에서 봉행된 수계법회에서 강릉 불교대학장 무주스님과 불교대학 19기 70여 명이 동참해 수계증과 법명을 수여받고 부처님 제자가 되길 서원했습니다. 무주스님은 배움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계를 받은 불자들이 마음속 불성의 씨앗을 싹 틔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9기 최연소 입학생 12살 김수연 불자의 발언문 낭독으로 불교 대학생들은 올바른 신심을 바탕으로 참 불자로 거듭나길 다짐했습니다. 강릉 불교대학은 지난 2002년 설립해 총 1,4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각계 각층에서 불법 홍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삼척 흥전리 사지의 통일신라 사자진 병양로 손잡이에 사용된 금동 사자상이 확인됐습니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와 삼척시청이 흥전리 사지 사역 조사 중 병양로 연구의 중요 자료인 금동 사자상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출토된 금동 사자상은 비교적 완전한 형태로 얼굴 주위의 갈기와 다리, 몸통 등이 정교하게 표현돼 꼬리는 위로 치켜 세운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금동 사자상이 병양로 손잡이 끝부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통일신라시대 동아시아 불교 전파를 규명하는 데 중요 사료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10여 년에 걸쳐 1,200여 방의 크고 작은 전각석을 새겨 완성한 금강경이 23년 만에 귀처를 찾았습니다. 서예 전각가 조성주 선생은 모든 중생들에게 평안을 주길 기원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금강경을 돌과 옥에 새긴 1,200여 방의 크고 작은 정각석이 청정사 벽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직사각형 모양과 정사각형, 둥근 모양의 다양한 정각석이 불상과 어우러져 전시장을 방불케 합니다. 한 방 한 방 찍어 완성된 금강경은 천정을 감쌌습니다. 금리로 완성된 금강경과 반야신경은 두루마리로 한쪽 벽면을 차지했습니다. 서예가이자 정각가인 국당 조성주 선생이 10여 년의 세월에 걸쳐 완성한 정각 금강경이 1997년 예술의 전당에서 첫 전시회를 한 이후 23년 만에 청정사에 기증되며 귀의처를 찾았습니다. 조성주 선생은 힘겹고 어려운 시기 젊음을 바쳐 완성한 세계 최초의 정각 금강경이 값진 인연으로 밝은 빛으로 재탄생했다며 세상에 자비의 빛을 비추고 모든 중생이 편안하길 기원했습니다. 마음으로 아주 다가오는 그런 압박과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작품이 한 점이 있었는데 그 대작이 오늘 청정사에 이렇게 올리게 된 전각 금강경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 제 작품이 부처님 말씀이 오늘 이후 큰 불사를 일으켰어. 청정사는 28일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과 종회 부의장 상명스님, 봉원사 전 주지 서남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과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소임자 등 사부대 중 50여 명을 초청해 금강경 전문 정각 기증식을 열었습니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장을 맡고 있는 청정사 주지 현종스님은 5,540여자의 말씀을 모두 새긴 정각 금강경은 기네스북에 등재됐을 정도로 대작이고 보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중생이 부처님 법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인연을 완성하겠다며
전법 교화에 매진할 서원도 다시 세웠습니다. 이런 보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그릇도 안 되고 34년 소장하고 계셨는데요. 그 많은 세월을 청정사에 고스란히 여기다 내려놓고 오늘 가시는 겁니다.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고 존경에 맞지 않는 태구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금강경과 불법의 인연이 가득한 청정사가 부처님의 세계이고 연화장의 세계라며 기증식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명 스님은 정각과 사경은 수행자의 용맹정진과 다를 바 없다며 청정사가 신심 있는 도량으로 거듭나 모든 불자들의 귀처가 되길 축원했습니다. 사경으로도 어렵다는 금강경을 10년이 넘도록 새긴 정성은 실로 불교 수행자의 용맹정진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각한 금강경 기증은 한국 불교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화의 지평을 넓히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서예가이기도 한 국당 조성주 선생은 이날 정각 금강경 기증과 함께 휘호도 그 자리에서 직접 써 현중 스님께 전달했습니다. 한편 현중 스님은 한글 법화경을 출판하고 기념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한국 고대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가야국의 건국 과정에서의 불교 전례와 인도와의 관계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통도사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은 지난달 27일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통도사 방장 성파스님과 주지 현무스님, 불인사주지 송산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가야문화의 원형 탐색과 콘텐츠화를 주제로 한 5번째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가야 불교 연구의 주제와 방법, 재검토, 참파와 남방 해상 실크로드, 인도 설화 수용 양상, 어산 불영을 중심으로 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가야 역사교육의 쟁점과 과제, 허왕옥 신행길의 새로운 고찰, 구지가에 대한 신화 원형 분석과 포스트 모던적인 의미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만해스님 원적 76주기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선학원이 만해스님의 저서 조선불교 유신론을 중심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서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차차석 교수가 조선불교 유신론에 나타난 포교관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김종인 교수가 조선불교 유신론을 통해 현재 한국불교를 조명했습니다. 1913년 발표된 만해스님의 조선불교 유신론은 당시 한국불교의 개혁을 위해 집필한 책으로 포교를 강화하고 불교의식을 간소화하는 등 여러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선학원은 매년 국가보훈처의 후원을 받아 만해예술제, 학술제, 문예공모전, 추모제 등 다양한 만해스님 추모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 방어진에 위치한 천기사가 지역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용왕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울산 천기사는 지난달 28일 울산 방어진 채납기 화로장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천만사 주지 향덕스님을 증명법사로 울산 동구 구민의 안녕과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용왕대제를 봉행했습니다. 향덕스님은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돼야 하고 일체 유심조의 가르침에 따라 늘 깨어있는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으며 천기사주지 석화스님은 행사에 동참한 모든 스님과 불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언양 관음사주지 태운 스님이 법주로 용왕제 의식을 집전을 이끌었습니다. 세계법왕 일봉존자 탄신 106주년과 원적 24주기를 기념하는 추모대법회가 지난달 28일 총본산 의령 일봉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예년보다 간소하게 치러진 추모법회에는 문도회 고문 정각스님과 문장 해운스님, 문도중앙회장 자천강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해운스님은 일봉존자님의 성지 도량에 스님의 유운이 서린 법보를 한데 모아 전시관을 마련했다며 큰 스님의 가르침을 보고 배우길 발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봉스님의 유훈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스님에게 주어지는 올해 일봉대상은 문도중앙회 수석부회장 정림스님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